경찰이 남원시의 승진 인사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13일 남원시청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마을 진입로에서 60대가 트럭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19 구조대가 뒷바퀴에 깔린 60대를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농촌진흥청이 과수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진단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병에 걸렸는지 미리 확인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 농가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안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 원인이 살모넬라균이 검출돼 판매가 중지된 풀무원빵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총 4건의 집단 감염 사례와 200여 명의 환자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경찰이 남원시 승진 인사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13일 오전부터 남원시청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경찰이 수사하는 의혹이 승진 인사와 관련됐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남원시에서는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6급 공무원이 5급으로 승진해 논란이 됐습니다. 또한 최경식 남원시장 비서가 다른 직원들보다 빠르게 승진하면서 잡음이 일기도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대상과 영장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2일 부안군 부안읍의 한 마을 진입로에서 60대가 1.2톤짜리 트럭에 깔리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람이 차에 깔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는 트럭 뒷바퀴에 깔린 60대를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그는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트럭 소유자가 경사로에 주차한 차량이 미끄러지자 이를 막으려고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기후가 변하고 자유무역이 활발해지면서 과일나무에 퍼지는 병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염성이 강한 바이로이드까지 포함된 여러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진단 기술이 개발됐는데요. 병에 걸렸는지 미리 알 수 있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어 농가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복숭아와 사과를 키우는 과수원입니다. 연구원들이 과일과 나뭇잎을 꼼꼼히 살핍니다. 혹시 병이 생겼는지 미리 확인하려고 나선 겁니다. 실제로 일부 나무에서는 푸르러야 할 잎이 새기발해 감염이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최근 국내에서 보고된 과수 바이러스병만 해도 50여 종, 특히 사과와 배, 복숭아, 포도의 감염률이 평균 4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게 해마다 병이 차차로 늘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평상시 잘 살펴봐도 이게 진짜 무슨 병인지 잘 모르고 그러는데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다중 정밀 진단기입니다. 황화잎 반점과 줄기 그루빙, 줄기홈, 모자이크 바이러스와 바이로이드까지 5가지 주요 감염 여부를 한 번에 판별해 줍니다. 진단에 걸리는 시간은 단 2시간이며 정확도는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사과, 배, 복숭아, 포도 이런 부분에서 이제 바이러스, 그다음에 바이로이드가 이제 발생을 하면서 복합적으로 이렇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복합 감염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비용이라고 하는 부분들의 효율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이 기술을 활용해 전국 30개 농가의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미리 진단하고 결과를 알려주는 산학연 공동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수집된 데이터는 국가 병해충 관리 시스템에 저장돼 과수 병해충 예찰과 방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는 이제 병이 발생했을 때 이게 어떤 병인지 잘 모르는데 대학이나 기관에서 그 병이 어떤 병인지 조기에 진단을 해주기 때문에 이제 병해충 방제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농진호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묘목을 대량으로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사업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바이러스가 어린 나무에 감염될 경우 5년 넘게 아무런 증상 없이 숨어 있다가 이렇게 과실이 맺히는 어른 나무가 되면 크기와 모양이 달라지고 흠집이 생기는 등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대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지난 5월 부안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 원인이 살모넬라균이 발견돼 판매가 중지된 풀무원 빵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롤케이크 같은 빵을 먹고 살모넬라 감염증이 집단으로 발생한 사례가 13일까지 총 4건, 증상이 있던 사람은 208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충북 지역 2개 급식소에서 집단 감염증을 확인한 질병관리청은 부안군과 세종시에서 발생했던 2건의 사례 또한 살모넬라균이 검출된 제품과 관련이 있다고 봤습니다. 질병관리청은 해당 제품이 납품된 시설에 대해 추가 발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산지 속값 하락으로 축산농가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사료값과 부재료 등 생산 원가는 올랐지만 경기 침체와 생산량 증가로 인해 제값을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사 먹는 소고기 가격은 여전히 부담스럽습니다. 복잡한 유통구조가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주의 한 고깃집, 잘 손질된 구이용 한우가 부위별로 진열됐습니다. 식당 주인이 인근 산지에서 가져온 덩어리 고기를 소비자 기호에 맞게 직접 손질해 놓은 겁니다. 선호하는 고기를 적당히 골라 식당의 상차림과 함께 즐기는 정육식당 형태입니다. 생산지에서 1차의 유통 과정만 거쳐서 직접 저희가 한 마리분으로다가 고기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직접 그 고기를 손질하고 그렇게 하면서 판매 가격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중에서 판매되는 한우 가격은 여전히 높은 편입니다. 축산물 품질평가원에 따르면 2플러스 등급 한우 등심의 소비자 가격은 1kg당 12만 3,520원. 산지 가격이 하락하면서 2021년보다 13%가량 낮아졌지만 여전히 소비자가 지갑을 열기엔 부담스러운 가격입니다.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비싼 편인 것 같아요, 한우가. 대형마트? 이럴 때, 그러니까 세일할 때 가서 사고 하지. 같은 기간 전국 가축 경매에서 거래되는 산지 속값은 1kg당 16,000원대로 떨어졌습니다. 2021년 당시 2만 1,000원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22% 이상 하락한 수치입니다. 부위와 등급에 따라 가격 차이는 있지만 산지 가격 하락이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지 않는 구조라는 지적입니다. 요인은 유통 단계입니다. 한우는 경매부터 가공, 도매, 소매까지 통상 7단계에서 9단계를 거치는 유통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통 주체들이 각각 이윤을 붙이면서 가격은 점점 오르게 됩니다. 소매 단계로 가면서까지 다시 소분할로 되면서 작업을 다시 계속하게 돼요. 계속 형태가 바뀌고 그렇게 되면서 계속 노동이나 이런 데 이제 그 운영비, 경정비가 계속 추가로 투입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브랜드 한우의 경우 사육부터 유통까지 모든 과정에서 비용이 더 붙습니다. 사료 질이나 인증 과정에서 생산 단가가 올라가고 광고나 포장 비용도 더해지면서 가격 차는 더 커집니다. 프리미엄 마케팅이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지는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산지 직거래나 정육식당처럼 유통 단계를 줄이는 방식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일부 지자체와 국회에서는 농축산물 가격 급락 시 보상 제도를 추진하고 있지만 생산 원가를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경매를 통해서 가격이 결정이 되는데 이 최저 가격이 생산비가 얼마니까 최소한 가격은 얼마가 되어야지 적정하겠다라는 이런 개념이 없고 전혀 무방비 상태에서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게끔 되어 있는 이 시스템의 문제인 거죠. 농림축산식품부는 사료비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소 사육 기간을 기존 30개월에서 26개월로 줄이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김제시는 오는 27일 지평선 산업단지 다목적 복합센터에서 중소기업과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 순령 기능 인력 설명회를 엽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역특화형 비자와 숙련 기능 인력 지자체 추천 제도에 관해 설명하고 비자 추천 신청서 접수 등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역특화형 비자로 전환하면 장기 체류가 가능하고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도 함께 국내에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참석 신청은 오는 18일까지 김제시 투자유치과에 접수하면 됩니다.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을 앞두고 전북 지역에서 전략적 대응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전북 혁신도시에 새로운 공공기관이 입주할 수 있는 부지가 한계에 달해 추가 유치에 난관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전북 혁신도시 전체 면적 985만 2천 제곱미터 중 유상 면적의 분양률이 99.7%를 기록해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는데요. 현재 잔여 토지 규모는 기존 입주기관들의 점유 면적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혁신도시 입주 이전 공공기관 중 가장 작은 부지를 쓰고 있는 한국국토정보공사도 3만 제곱미터를 점유하고 있어 현재 여유 부지로는 최소 규모의 공공기관도 수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데요. 하지만 지자체들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명확한 계획은 부재한 것으로 확인됐고 현재 신규 기관들이 입주할 적절한 토지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이학수 정읍시장이 시민 생활과 밀접한 곳들을 방문해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현장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초산동과 시기동 공영주차장을 차례로 둘러보면서 불법 주차 단속과 유료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공동체 텃밭 예정지에서는 부지 규모가 작아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접근성이 좋은 다른 부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시장은 적극 행정을 통해 시민 불편을 미리 해결하고 더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설이 좁고 낡은 순창군 보훈회관이 옛 농산물 품질관리원터에 새로 지어질 계획입니다. 순창군은 그동안 흩어져 있던 보훈단체들이 한 공간에서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보훈회관을 이달 착공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준공이 목표인 보훈회관은 전체 면적 400여 제곱미터, 지상 2층 규모로 내부에는 보훈단체 7개 개별 사무실과 회의실 등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분들께 보다 나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예우와 실질적인 지원이 병행되는 보훈 정책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안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국가유산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전통 문화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식 보드게임이라고 불리는 승람도 놀이를 하고 신분에 따른 여러 의복을 입어볼 수 있는 체험은 부안향교와 계양서원에서 지난 3월부터 이달 13일까지 4번 열렸습니다. 부안군은 오는 11월에도 지역 청소년들이 전통 성년례에 참여하고 솥대 등을 만들어보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부안 향교서원 국가유산 활용 사업을 통해 국민들이 전통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부안의 깊은 역사와 문화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남원 인재학당 건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남원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200억 원이 투입돼 인재학당 기공식을 14일 엽니다. 내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하는 인재학당은 전체 면적 3천여 제곱미터, 지상 4층 규모로 강의실과 상담실, 미디어실 등을 갖출 예정입니다.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학습에 대한 열정과 가능성을 펼칠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